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있었던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 형태의 관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17번입니다. 자, 117번 보면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그다음에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자, 두 개가 있는 거 저번 시간에 확인하셨죠? 그렇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다음 물음에 답하래. 자, 첫 번째 뭘 물어본 거야?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 느껴야 되거든. 뭘 해야 될 것 같니? 원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봐. 자, 넓이 합을 구하래. 자,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파이 r 제곱을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r 값을 찾아야겠지. 근데 r이라는 건 언제 나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보더라도 우리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구나 라고 확 느껴야 돼. 뭐 더군다나 얘도 마찬가지죠. 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원의 중심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중심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식 구하는 관계겠죠. 그죠? 그러면 식부터 구해야겠네. 다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 4개. 이렇게. 그죠? 대충 그려봅시다. 근데 그 4개가 각기다 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형태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무엇에 근거해서? 얘 근거해서. 자, 마이너스 2,3을 지나죠? 자, 마이너스 2,3 몇 사분면에 위치합니까? 2사분면에 위치하는 거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2사분면에 위치한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쓱, 슉, X축, Y축. 그런 다음에 원점.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얘의 형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과 원의 중심이 관계를 맺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 R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을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식을 쓴다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얼마다? R 제곱이다. 이런 형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R이라는 값을 취하기 위해서는 X값, Y값을 하나씩 수치로 바꾸면 되는데 그 수치는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니야. 자, 여기 X값, Y값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일정한 좌표들의 모임이야. 그렇죠? 그게 X값, Y값인 거죠. 근데 그 X값, Y값 중에서 하나가 뭐다? 마이너스 2,3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하고 3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R의 제곱 은 R제곱 쇽 이렇게 됐고요. 우리는 이것을 전개해서 R의 값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R제곱 사라지게끔 하면서 여기 R제곱 하나 남는 걸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 마이너스 R, 여기 마이너스 6R, 그러면 마이너스 10R? 마이너스 10R? 자, 욕한 거 아니다. 자, 다음에 4 더하기 9 하니까 얼마세요? 13은 0.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놀랍지 않죠? 반지름이 기준점으로 된 식이 2차 방정식이다. 그 2차 방정식인 순간 답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거를 이렇게 돼 있는 작은 원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어지는 첫 번째 근, 그것을 R1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근을 R2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구하는 순간 작은 원의 반지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R2는 큰 원의 반지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R1하고 R2하고 구해보자. 엄마? 구하려고 했는데 야, 얘가 아름답지가 않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뭐 하는 거야? 근해 공식 쓰면 되죠. 자, 근해 공식 구해서 우리가 작은 거는 얘, 큰 거는 얘 해갖고 여기다가 퐁당퐁당 집어넣고 난 다음에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의 중심 사이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가장 말초적으로 푸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자, 인수분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그죠? 근데 그렇게 살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 누구의 입장에서? 배운 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때까지 많은 수학적 형태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에 해당하는 정보 하나를 이용해서 아주 아름답게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 그것이 뭐냐? 도형입니다. 자, 봐봐봐. 내가 이때 여기에 이런 식의 형태를 쑥 해갖고 연장선을 그으면서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리고요. 이런 형태의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쭉 해갖고 이어보면 얘네들은 X축과 Y축에 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원의 중심은요. Y는 마이너스 X선 아니면 Y는 X선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말이죠.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된 각도가 45도 각도라는 거거든. 45도 각도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형성된 직각삼각형은 무슨 직각삼각형일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얘는 이런 얘기를 해. 나는요.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떤 비례를 갖고 있냐면 1대1대 루트 2라는 비율을 갖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하는 순간 이들의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라고? 루트 2에다가 R2-R1 이거를 하면 된다고. 뭐라고? 이거라고. 자, R2라는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길이를 볼 수 있죠. R1이라는 건 이렇게 해갖고 내가 길이를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R2라는 길이에서 R1이라는 걸 빼는 순간 이 부분만큼이 날아가겠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확보가 되겠죠.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식을 통해서 R2-R1이라는 것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네. 이걸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이 방정식의 근, 첫 번째 거. 그리고 얘는 뭐라 했어? 이 방정식의 두 번째 근. 그러면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내용 아니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니네들이 알다시피 이런 공식이 있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 안 외우셨어요? 네,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 자, 두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네. 그러면 얘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R1의 제곱의 파이에다가 R2의 제곱의 파이 이런 거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파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을 딱 보시면 얘는 느낌상 뭔 거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뭐 이런 거 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곱셈 공식에 의거해서 가신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뭐 이런 거에다가 파이를 갖다 붙여라 라는 느낌인 거지.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얼마 나왔니? 74 나왔니?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이기만 하면 돼? 파이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74 파이 하면서 답이 호로록 나오겠습니다. 자, 근각의수의 관계.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설픈 뭔가가 있다면 무조건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3 때까지 할 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정리!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자, 118번도 얘 뭐냐면 이런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1,1을 지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 원이 두 개가 생기면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때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쓰는 게 좋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얘는 이러네. 자, 봐봐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러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야.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처럼 도형에 해당하는 상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R1 더하기 R2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쓰는 순간 뭐 나온다? 답 나온다는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쉬운 문제. 이전의 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내용은 어때? 일맥상통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떨 땐 이렇게 할 거고 어떨 땐 이렇게 하겠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시도록 합니다. 자, 얘는 쉬운 이유가 뭐냐면 1,1이라는 걸 지나. 얘는 어려운 이유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걸 지나. 자, 두 개의 차이 보이십니까? 결론은 이와 같아. 자, 원의 중심이 무조건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하는 거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선상을 따라서 움직이거든. 그때 이 1,1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y는 x 선 위에 있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 외접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순간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선상이 없어? y는 마이너스 x 선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메시지는 뭘까? 이거겠죠. 어려운 내용은 무엇을 기준점으로 해서 판단한다? y는 x선상에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x선상을 기준점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자. 자, 119번입니다. 자, 중심이 y는 2x-3 위에 있고 x축 및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근데 이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거 일단은 모든 참고서에 나와 있는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풀이로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자,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갖고 4개가 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y는 2x-3 위에 뭐가 있다? 중심이 있다.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얘가 쓱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걔들이 형성할 수 있는 원은 이쪽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사분면에 있는 경우. 두 번째, 3사분면에 있는 경우. 세 번째, 4사분면에 있는 경우. 그걸 다 써야지만 돼. 뭐 그런 거 쓰지 않을게. 자, 이 짓을 해야 돼. 그래갖고 이 경우의 수를 다 봐야지만 해. 아우, 귀찮아. 그지? 자, 봅시다. 자, 일단 1사분면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당연히 어떻게 될 것이냐면 원의 중심이 r,r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반지름은 무엇이 되고? 그냥 r 되고. 그렇죠? 그러면 원의 중심이 어디 있다? 여기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얘 뭐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r 픽 넣고 여기다가 r 픽 넣는 순간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뭐 됐다? r 됐다. 이쪽으로 넘기는 순간 뭐 됐다? 3 됐다. 자, 그러면 r은 3이라는 뭐가 나온 거야? 양수값이 나온 거죠. 자,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양수야? 양수야. 그러면 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죠. 그래서 우리는 3이라는 거를 여기다가 밀어 넣어서 원의 중심이 3,3이면서 반지름이 3이 원의 방정식이 형성될 거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3, 4분면에 있는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할까요? 3, 4분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3, 4분면이니까 x값도 마이너스 r, y값도 마이너스 r인 원의 중심이 일단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반지름은 당연히 r인 거고. 그지? 자, 이때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은 어디 위에 있다? 저 위에 있다. 그러면 저거를 첨벙첨벙 밑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 열애열애 되죠. 자, 이거 슉 넘기면 r은 마이너스 3? 어머머머? 자, 얘 뭐 나왔니? 음수 나왔니? 반지름 음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때는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4사분면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야, 4사분면. 4사분면. x값은 얼마야? 양수? y값은 얼마야? 음수? 그러면은 걔의 원의 중심은 r, 마이너스 r? 반지름 아니면서?
그러면 원의 중심이 저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슥슥 밀어넣으면 되겠네? 밀어넣어보자. 마이너스 r이 y자리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r은 2r-3 이렇게 될 거고요. 슉슉 넘기는 순간 3r 슉 넘기는 순간 3 슥슥 r은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 찾은 거네. 양수니까. 그렇죠? 그런 순간 우리는 여기서 원의 중심 확보해 봅시다. 1, 마이너스 1입니까? 여기서 원의 중심 확보해 보겠습니다. 3,3입니까? 그러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 했으니까 3,3에서부터 시작했고 1, 마이너스 1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됩니까? 그러면 답 나오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이렇게 풀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봐봐봐. 이건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정리해왔던 그 형태들을 기준점으로 갖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봐봐.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무조건 무엇을 쫓아갈 수밖에 없냐면 Y는 X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 혹은요. 어딜 쫓아갈 수밖에 없냐면 Y는 마이너스 X선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돼. 그렇죠? 자, 여기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위치할 거라고. 맞습니까? 근데 그 원의 중심이 어디에도 있다고? 여기에도 있다고.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것은 언제 나오겠어? 이렇게 되면서 이쪽과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좌표하고 이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이 직선과 쟤를 연립방정식만 하시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그죠? 그래서 y는 x라는 얘야. y는 2x-3이라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해. 그렇다는 건 이 짓을 하라는 얘기죠. 쓱쓱 넘기는 순간 x, 쓱 넘기는 건 3. 맞아? 그러면 여기가 3,3. 금방 나오지. 그치? 자,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하고 y는 2x, 마이너스 3하고 연립방정식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x는 2x-3이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면 3x고 이쪽으로 넘기면 3. 아까 전과 동일한 거 나오지. 그치? 그러면서 x는 얼마? 1.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기조가 생기게 되네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일반적으로 반지름과 원의 중심과의 상관관계만 정리한다면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형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식의 경우의 수를 다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의 중심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 진행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들을 훨씬 더 쉽게 섭렵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 자, 여러분들 정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120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번 좀 난이도가 어려워. 근데 우리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정리해뒀던 것을 이때까지 풀어했던 그 능력을 기준으로 얘도 섭렵이 가능한 거야. 볼까? 일단 점 4,6이 있네. 근데 4,6을 뭐로?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C라고 하자. 자, 그러면 C라는 원이 있다는 거네. 원의 중심은 얼마고? 4,6이고 반지름은 얼마고? 6인 형태죠. 이거 변태스럽냐? 아, 나름 변태스럽게 잘 그려보려고 노력했는데 4,6입니다. 반지름은 6입니다. 싹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치? 이때 우리가 조금 이거 문제하고 상관은 없지만 이런 내용을 좀 달아보도록 하자. 반지름 6하고 y좌표하고 어때? 같은 숫자죠. 그러면 얘는 응당 어디를 접하게 되겠습니까? x축을 접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상당히 금상첨화고 이 문제를 푸는데 솔직히 이것도 상관이 없어. 자, 봐라. 일단 C라는 원이 있었어. 근데 원 C 위에 이 원 C 위 요 위에 중심이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은 여러 개가 되면서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러고. 자, 무슨 솔? 이런 솔. 자,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근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돼 있는 원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원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그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게 지금 이 문제인 거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떡하긴 어떡해. 자, 우리 이거 알잖아.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이 어디를 따라가? Y는 X선상을 따라가죠. 혹은 어딜 따라가? Y는 마이너스 X선상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원과 근데 Y는 X와 만나는 교점을 찾는 순간 원의 중심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 이 원의 방정식 일단 찾아봐야겠죠. 근데 원의 방정식 찾는 게 그닥 어려운 게 아니네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요. y-6의 제곱은 36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얘하고 연립해보자. 연립할 때 얘하고 차수가 달라.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가간법을 쓸 수 없고 대입법을 쓴다는 거죠. 자, y 대신에 x라는 걸 밀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x가 되시면서 쓱 x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얘네들 전개하면 x의 제곱이 2개죠? 그럼 2x제곱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8x 있겠지. 마이너스 12x 있겠네? 그러면 걔네들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될 거고 이쪽에서 16 나오되 여기 36 나오는데 여기 36 퉁 쳐지면서 0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을 아름답게 정리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래서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온 거야? 2차 방정식 나왔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나왔으니까 그는 몇 개 나오게 돼? 2개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그 원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이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나. 이렇게 갖고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2개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때 뭘 구하라?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 살짝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기준점으로 해갖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아까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원의 넓이 구하는 건 끝났네. 어느 쪽에서? y는 x 쪽에서.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뭐 해야 돼? 이번에는 얘하고 연립방정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뻔하겠네. 여기 y에다가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x 집어넣겠지. 그치? 그러한 다음에 우리는 정리를 하겠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거 하면 2x제곱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8x야? 그치? 근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퉁 쳐지면서 이들을 계산하겠죠. 12x겠네. 그럼 여기가 4x 나와? 그리고 여기 16 동일하게 나올 거고 여기 36 퉁 쳐지면서 없어지겠죠. 그쵸? 정리해볼까? 쓱 열애되네.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그것도 어떻게 된다? 2개가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 문제가 판별식을 써보잖아? 그러면 1-8이 나와. 그러면서 음수값이 나오거든? 그렇다는 거는 이게 어떻다? 음수값이다. 음수값인 순간 어떻게 된다? 값은 없다가 나와. 허수니까. 반지름이 음수일 테니까.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조차도 우리가 y는 x라는 것과 y는 마이너스 x선상을 따라서 원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쉬운 거야. 그런가? 안 그럴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쉬워? 그지? 쉽지는 않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을 못 댈 정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 여하에 의해서 점령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를 넘어가자. 121번이다. 짠! 121번은 동시에 접하는데 얘가 이렇게 접해. y축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3x에 접하는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노멀하게 좀 풀어보자. 자, 원의 중심을 찾는데 이 y축에 접하는 것은 반지름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한테 무슨 정보를 줍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주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R 주면은 이 x축의 x값이 r이 된다라는 거죠. 이 y값은 모르는 형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반지름화를 이루는 거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면 뭐 내용 대충 끝난 것 같지 않아? 보자.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화일 것 같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 비좌표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얘는 반지름이 1이라고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게임 끝났네. 자,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이 직선과 1,b라는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 1과 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반지름 1은 a 제곱 더하기 a 제곱 3 더하기 1. 그 다음에 1이라는 거 여기다 퐁당 루트 3. 그 다음에 b라는 거 여기다 퐁당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b. 그리고 잊지 말자 절대값. 이렇게 쓰실 거고요.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겠네. 자, 루트 4 얼마야? 2야? 그럼 이쪽으로 넘기면 2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실 거고. 그렇다는 건 루트 3 마이너스 b라는 건 2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오시겠죠. 그렇죠? b 이쪽으로 넘기고 얘 이쪽으로 넘기면 b라는 것은 루트 3 마이너스 2라는 거 또는 b라는 것은 루트 3 플러스 2라는 거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 둘 다 답일까?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자, 아시다시피 얘는 음수가 나와. 자, 루트 3이라는 거 제곱하면 얼마야? 3이죠. 2라는 거 제곱하면 얼마야? 4야. 그러면 누가 더 커? 4가 더 크죠. 그렇죠? 자, 2를 제곱하면 4, 루트 3을 제곱한 3. 얘하고 얘가 이쪽이 크니까 얘가 크게 된 거라고. 그럼 당연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게 아니죠. 미친놈아.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니까 뭐야? 음수 나오겠지. 그리고 얘는 음수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b값은 뭡니까? 루트 3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로 인해서 원의 중심 1,2 플러스 루트 3이 되실 거고요. 얘네들 더하라 그러니까 뭐야? 3 플러스 루트 3? 하면서 홀라당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직선과도 접하는 형태를 보셨는데 그들의 관건 아시겠습니까? 원의 중심이 반지름과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이런 유도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음 테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알죠? 네가 최고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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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